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관광지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조용해졌지만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리 없이 마구 뒤섞이고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대구에 문을 연 쓰레기 고객센터를 소개하고 키워드로 보는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0월 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180km 지점부터 177.1km 지점까지 1, 2차로 따라서 도로 포장 작업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경산 113km 지점부터 동대구 분기점 부근 118km 지점 4차로에서 방음벽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은 4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범원의 거리 방향 어린이회관 삼거리 지난 지점 4, 5차로 막고 건물 공사하고 있고요. 칠곡도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은 지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 수성교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안심로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유라역 내거리 방향 유라역 내거리 신호 3, 4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달서로는 원대 오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휴 끝난 후 첫 출근길 쌀쌀한 가을 날씨 느끼셨을 텐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출발했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사이 예상됩니다. 환절기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상어고기인 돈베기를 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상어의 수은이 농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사공준 교수 연구팀은 추석 명절을 전후한 대구와 영천 지역 근로자 197명의 혈액 속 수은 농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케모스피어 저널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연구팀은 대구 영천 지역 기업체 4곳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건강검진 결과와 추석 명절 후인 같은 해 10월 추가로 검사한 대상자들의 혈액 속 수은 농도를 분석해 상어고기 섭취와의 관련성을 봤습니다. 참가자 중 추석 연휴 동안 상어고기를 실제로 섭취한 참가자는 83명이었고 연휴 기간에 상어고기를 100g 이상 섭취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22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혈중 수은 농도는 6.72 마이크로그램에서 11.63 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100g 미만 섭취한 그룹도 5.16 마이크로그램에서 8.05 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필요한 대책도 제시했나요? 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상어고기를 섭취하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만큼 혈중 수은 농도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상어고기 섭취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차례나 제사에서는 10가지 이상의 음식이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은 노출이 반드시 상어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연구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처럼 특정 지역의 건강 위험에 개입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어가 먹이 사슬 최상위에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시가 오늘부터 대구교통공사와 협력해 신서혁신도시 의료연구개발지구에서 DRT, 즉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시범 운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DRT는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차량이 승차 지점으로 이동하고 실시간 예약에 따른 운행 경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출이 가능한 버스라는 겁니다. 시범 운행 지역인 동구 의료연구개발지구는 68개사에 2,3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DRT 버스 호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DRT는 기존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로 탑승하며 운임은 성인 기준 1,250원으로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또 도시철도와 경산, 영천 지역의 시내버스와도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 사업은 당장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정해진 정류장에 서는 방식이지만 다음 달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오후 5시까지도 모바일 앱 예약을 통해 호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내진 확보율이 58.7%로 가장 낮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72.2%를 기록했습니다. 내진 대상 17,272동 중 12,465동만 내진 설계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네. 국내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은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의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새로 짓는 모든 주택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은 안전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 문제로 이모, 외숙모 등과 민사소송을 하던 중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욕설 등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이들에게 각각 389회 63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숙모에게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스토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에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야외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에어로빅 댄스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대상 연령에 맞는 강도 조절과 부상 방지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강사의 큐잉 신호를 잘 알아듣는 데 반해서 신규 회원은 이해도가 낮고 큐잉 신호를 안무인 줄 알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쉽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통증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보람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 한 2년 정도 꽤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몸이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사이즈가 감소하는 게 보이면 그게 좀 더 되게 혼자 뿌듯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도 제 수업에 참여하셨을 때 같이 수업 들으시던 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집까지 바래다 드리기도 하고 같이 간식도 드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소통하시면서 더 친하게 어울리시는 것을 보며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저랑 오래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는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수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명절에 나온 그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시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쓰레기 고객센터 박소영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쓰레기 고객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대구 수성시장 역 근처에 있는 동성문화예술공간 그 안에 이제 센터가 있고요. 네. 네, 보통 뭐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하시고 문제가 생기시면 고객센터 문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돕는 쓰레기 전문 고객센터거든요. 네. 네, 저희 공간이 원래 이제 갤러리로 사용하던 곳이어서 내부가 잘 보이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구경하러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7월에 열었는데요. 네.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이제 그때 회원이던 저희 활동가 4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운영해보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네. 네, 운영에는 저희 인력뿐 아니라 이제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한 기업에서 자원순환 이제 후원금을 여기 운동연합이 보내주셨고 이제 저희 센터가 받게 돼서 설립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매일 운영을 이제 열어놓고 하지는 않고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8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1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뭐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다 모으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6종류하고 캔 2종류 요렇게 8가지 모으거든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제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이제 그런 쓰레기 수거함이 따로 없고 그쵸. 섞어서 내실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이제 배출을 하셔도 2차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섞어서 또 혼입 수거를 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희 센터에 네. 대신 가지고 오시면 이제 재질별로 세부 분류가 가능하고 그런 오염이 없이 이제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돌려드리거든요. 네. 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한 개당 무조건 10원이고요. 네. 이제 다른 재질들은 1kg당 이제 평균적으로 200원씩 이제 적립을 해드리는데 이제 알루미늄 캔은 1kg에 이제 600원이라는 큰 재질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금액이 크죠. 저울로 재서 기록해드리고 네. 이제 CO2, CO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거기서 이제 적립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재미를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환경도 도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고객이 가져오는 쓰레기가 일단 깨끗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검수를 해요. 네. 이물질이 이제 남아 있으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이제 재질 확인 같은 게 잘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철저하게 사실 이렇게 검수하겠다고 이제 저희 센터하고 주민들 그리고 이제 수거해 가시는 주체와 약속을 해놨어요. 네. 이제 그 약속이 지켜져야지 선별장에서 이중 선별 작업이 없고 저희 센터를 또 믿고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건 부피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지역 주민분들이 차에 실어서 쓰레기를 가져오시면 사실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건데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주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처음 열었을 때는 사실 가져오시는 분들보다 이제 견학하시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2달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인근 주민분들이 이제 오시는데요. 저희 센터 맞은편에 식당 하시는 분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요구르트를 손님들한테 주시는데 그걸 다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VIP 고객이세요. 또 근처 사무실이 있으니까 점심 때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드시고 캔하고 같이 모아 오시는데 그분들은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4,000원 넘게 와. 이렇게 적립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금액
몇십 원 이렇게 모으려고 오시는 건 아닌 것 네. 같고 이제 보상이 동기부여는 되는데요.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너무 뿌듯해하시고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요. 네, 맞아요. 이게 가끔 이제 검수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좀 돌려드려도 네, 네. 기분 전혀 안 나빠하시고 다음에는 잘해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렇게 하시면 쉽게 이제 뺄 수 있다고 쉽게 세척하는 법이나 네. 또 이렇게 올바른 배출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시민 의식이 정말 높아졌구나. 이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제 문을 연지 한 석 달 정도 된 건데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고 있나요? 네, 성과도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랑 이렇게 재활용 자원업체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분들의 선별 작업 단계를 생략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네,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 이제 고유의 성질로 되돌려서 재활용되게 하자 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네. 그런 의미를 그래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있는 목적이 교육되는 게 사실 목표였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라고 하면 사실 플라스틱을 양쪽으로 많이 모아서 저희가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그쵸. 거니까요. 네네. 네. 이제 더 이상 자원을 채취하지 않고 탄소 배출 적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하는 게 저희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달 늘어가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일정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견학 시청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그 성과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식 개선, 인식을 높이는 데 아주 기여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대구에도 투명 플라스틱 회수 로봇 설치가 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게 무인이라서 편리한 것도 있는데 이런 기계를 두는 거랑 센터를 운영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회수 로봇이 네. 달서구에서 지금 4개 시범 운영됐다가 지금 40개소 정도가 네. 설치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자연순환에 대해서 관심도 늘어나고 실천이 늘어나고 기계화가 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반갑게 느끼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왜냐면 유리병 보상금처럼 이제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 보상금도 제도화가 이제 이걸 발판으로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안착하기가 네. 쉽다 제도화가.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회수 로봇 한 대가 2천만 원이고 맞아요. 너무 고가인데다가 네, 네. 전기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아. 기계가 네. 수용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니까 차량을 통해서 또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죠. 페트병이 오염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런 검수도 관리가 회수 사실 활동가 많이 로봇이네. 네, 기계가 하니까 좀 힘들고 네. 그리고 뭐 문의를 하고 싶거나 뭐 배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기계가 답해줄 수는 없는 그쵸. 거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적립금 같은 것도 이제 쉽게 출금이 가능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편하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오히려 저희 고객센터가 연구를 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네, 관찰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무인 회수 로봇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네. 네, 페트병 뚜껑은 이제 기계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갖고 오시고 계시는데 네. 이런 서로의 장점을 잘 이제 이용하고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다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일단 에너지 순환을 잘 시키고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쓰레기 고객센터 운영 기간이 좀 한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처음 이제 대구 환경운동연합 네. 이 사업 기간이 예상이 1년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수집한 플라스틱을 연말에 이제 적립금 한번 출금해드리고 네. 이제 내년 5월까지 또 운영하다가 출금해드리고 이제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5월까지. 네. 네. 근데 최근에 연락을 주신 게 원래 후원해주셨던 기업에서 기부 연장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운영하면서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도 네. 사실 열심히 했구나 하는 약간 그렇습니다. 보람도 네, 들었어요. 또 이런 소식을 또 전해 들으시니까 대구시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재활용 정거장을 다 하시거든요. 네. 대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이 이제 수성구다 보니까
이제 수성구 자원순환과에서 그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려면 저희 쓰레기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견학 프로그램에 뭐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정부도 관공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쓰레기 고객센터 박소연 센터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고강도 당무감사와 컷오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달부터 전국 당원 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3년간 현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셈인데요.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과 컷오프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당무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나요? 네, 당무감사는 말 그대로 현역 의원이 지역구의 당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원 배가 운동인데요. 신규 당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고점을 받습니다. 또 봉사활동 횟수,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 현황, 청년 및 여성단체와의 소통 상황 등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당시 발표한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도 당무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일종의 정량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에 대한 정성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달 중순 감사팀을 구성하고 전국 각 지역구에 암행 시찰을 실시합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암행 어사라고도 비유하는데요. 네. 이들은 개량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평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소상공인, 대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닥 민심뿐 아니라 언론인, 경찰 등을 통해서도 현역 의원의 장단점을 물어보고 이를 당무감사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정성평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겠습니다. 이 당무감사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네, 당무감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데요. 또 총선을 앞두고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무감사 하위 20%는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천 국면에서 컷오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2019년 이맘때 실시된 당무감사 직후 대구 경북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갈이 공천이 단행됐는데요. 네. 당시에도 컷오프 명분으로 당무감사 결과가 활용됐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 당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먼저 오늘 6일까지 당에서 요청한 사전 점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시작되는 현장 감사에 대비해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한데요. 하위 20% 컷오프설이 사실일 경우 대구에서는 12명 중 2명가량의 공천이 불투명해집니다. 경북은 13명 중 3명인 셈인데요. 이번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권이 본격 총선 모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평가라서 참 힘듭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평가에 돌입하면서 이제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된 추석 밥상 민심입니다. 대구 경북 여야 정치권에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역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조사했는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침체한 경기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야 지지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모두 할 말이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불발에 대한 원성이 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갑의 주호영 의원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하지 못하느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도 죄가 있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성토를 현역 의원들을 통해 쏟아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TK광장의 결투에서 추석 민심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강민구 위원장은 진짜 보수적인 분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임미애 위원장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시도당 위원장을 통해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걱정과 우려도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지역민들의 한숨은 여야를 불문했습니다. 대구 동구울의 강대식 의원은 지역민들이 민생 경제에 좀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천 청도의 이만희 의원은 기후변화 때문에 가수 피해가 많았다, 대부분 hun작이라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물량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절 문화 변화를 체감하기도 했는데요. 고령 성주 7곡의 정희용 의원은 이제 차례를 안 지내는 가정들이 늘어나 제수용품, 과일 판매가 부진해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민심을 전했나요? 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물가가 너무 올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책임론을 강조했는데요. 네. 임 위원장은 세금이 60조 원가량 덜 거친다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경질 1순위라는 질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지역 민심을 경청한 대구 경북 정치권에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내일은 체감 기온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아침의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